부동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설명드리자면, 우선 중개를 위주로 하는, 부동산 중개를 위주로 하는 이 업체냐, 아니면 중개 외 업무를 하는 업체냐로 구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라는 업체는 제일 많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, 그러니까 일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죠. 우리나라 허가낸 업체가 11만 개 전후된다 보면 95%가 일정 공인중개사 사무소 허가입니다. 공인사무실 숫자고. 그 외에 한 5% 정도가 이제 중개법인인데, 그 중개법인은 그러니까 일정 공인중개사하고 똑같이,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실수요자 상대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는 이런 이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층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법인하고 차이점 뭐냐면, 일층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주거지역 변두리가 되겠죠. 이 주거지역의 주택지 이 안쪽에 들어가서 주택임대차, 그러니까 전월세죠. 이걸 위주로 해서 주택 매매, 아니면 인근 지역의 뭐 상가라든지, 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빌딩이나 토지 같은 것도 중개를 하고, 간혹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일종의 공중에서 사무실이고, 그러니까 주 업무가 이 주택 임대차입니다. 전월세. 그 다음에 중개법인은 이 주거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상업 지역, 상권 지역. 그러니까 도심, 부도심, 뭐 역세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러는 상업지 성격을 지닌 지역에 있는 물건들. 그래서 주 대상이 뭐냐면, 가장 많이 중개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모텔 쪽, 그 다음에 빌딩, 토지, 점포가 종류가 제일 많죠.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서울 수도권의 중요한 상권 위주로 해가지고 이 몇 가지 이런 업종을, 여기는 이 팀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. 팀의 전문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. 점포로 치면 여기는 뭐 커피 전문점만 소개한다면 그 한 가지만 하게 됩니다. 왜? 워낙 그 업체 경쟁이 심하고 많다 보니까 이 전문화 시키지 않으면 경쟁이 안 돼요. 그래서 뭐 빌딩팀도 뭐 좀 세분화돼서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, 토지팀도 그렇고, 이 모텔 팀에서 이렇게 점포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중개법인의 실태인데, 여기는 그러니까 이 주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뭐 빌라니 아파트니 뭐든 간에 단독주택인 간에 다가구든 간에 하는데, 이거는 부수적인 업무죠. 그게 주 업무는 아니에요. 주가 이제 모텔, 빌딩, 토지 점포가 위주로 되고, 팀제로 팀 하나의 팀장 밑에 소속 공인중개사든지 중개 보조원이든지 한두 명, 두세 명, 많은 팀은 한 10명까지. 그래서 일종의 그 팀이 일종의 공인중개사 하나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팀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중개법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하는 이 업체 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제일 그 유념하셔가지고 좀 신경 쓰셔야 될 때가 기획부동산이에요. 기획부동산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, 그러니까 여기도 다 부동산 중개법인, 뭐 컨설팅 업체 이렇게 허가를 내놨는데, 이게 부동산 중개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, 여기는 사무실에서 찍어놓은 물건 판매하는 판매원을 고용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기획부동산이, 그러니까 일정 공인중개사나 중개를 제대로 하고 있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급은 별로 많지가 않고 거의 성과급제로 돼 있는데, 기업부동산은 직원들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거의 뭐 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합니다. 기본급 뭐 150에서 한 350 주겠다. 그 다음에 인센티브 주겠다. 그 다음에 4대 보험 해주겠다. 이걸 미끼로 이게 미끼가 돼요. 처음에 이 부동산업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동산 업계도 일반 회사 형태로 생각을 하셔가지고, 특히 중개법인 오시게 되면 무슨 월급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여기는 생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월급제로.
그런데 이제 기획부동산이 그 틈새를 노리고 직원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. 그래서 뭐 기획부동산에 있다가 저희한테 일을 배우겠다고 오신 직원들한테 그 속사정을 누누이 많이 들은 게 바가 있어서 2달은 준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거기 뭐 전으로 치면 한 구자 3천만 원짜리, 5천만 원짜리 뭐 지분으로 이렇게 판매를 시키는데, 이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10배 장사예요. 3천만 원짜리 한 구자가 원가가 150에서 200입니다. 5천만 원짜리가 2, 300에 불과해요. 그러면 한 2달 월급 주고 인센티브 한 500, 1000만 원 줘도 이게 직원이 하여간 연고 판매든 뭐든 판매를 하게 되면 사무실은 무조건 50% 남는 장사예요. 저 2달 주고 나서 그 TM이라 해서 많이 들어보셨죠?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줄었는데, 전에 뭐 무작위적으로 전화 와가지고 뭐 땅 좋은 거 있는데 사겠느냐, 개발 정보 있다, 이런 데가 그 기획부동산에서 그 주로 TM 이 명부 같은 거 확보해서 주로 전화로 사세요 하고 투자 권유라든지 이렇게 합니다. 근데 그게 진짜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. 하물며 초보자들이 그 대화문이라든지 사무실에 그 찍어놓은 물건에 대한 설명 정도 갖고서 해가지고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한 2달은 그런 형태로 가요. 그다음 3달째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. 이게 그걸 그렇게 가지고 판매 안 된다.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라. 우리 물건 괜찮지 않냐.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, 기업부동산 가시게 되면 그 50대, 60대 그 인생 연조가 있는 분들도 그거 옥석 구분을 못하고 거기 물건에 거의 세뇌되다시피 해요. 그래서 뭐 자기 퇴직금을 털어서 사시는 분도 있다는데 그거 다 함정입니다. 그래서 이 직원들이 거의 그 회사 물건에 대해 거의 세뇌된 상태다 보니까 그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끌어들여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연고 판매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직원 하나가 한두 개씩만 팔아주면 그 목적 달성은 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3개월마다 일정 숫자는 계속 물갈이를 시켜요. 왜? 웬만한 사람이 그 주변에 연고로 끌어들여봐야 한두 명 끌어들이고 더 끌어들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 다단계식 연고 판매를 하는 데가 기획부동산이에요. 그래서 월급인이 뭐 현혹돼 가지고 여기 갔다가 6개월 뭐 심지어 1, 2년 있다가 다시 정상적인 중개법인에 일을 배우겠다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현재도 있고. 그래서 여기는 그 잘 판단하셔야 되고, 이제 경매 전문 업체인데, 경매 전문 업체에서 이 신입들이 바로 그 경매를 스폰 상대로 이렇게 작업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경매 업체도 기존 직원들이 잡아놓은 거 중에서 판매가 안 된, 되치기가 안 된 그 물건들을 뭐 지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입을 모집해서 판매시키는 역할. 그러니까 기업부동산 비슷하게 이렇게 가류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런 데가 많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뭐 분양업체라든지 시행사라든지 뭐 개발업체들 여러 가지가 있죠. 그래서 부동산 업계가 너무 이렇게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옥석 구분을 못하고, 특히 기획부동산에 처음에 가서 우여곡절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진로 선택 신중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